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기출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을 5가지 쓰시오. 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된 불가피 혹은 불가능을 가정하는 경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순 오정보. 세 번째, 복잡한 오정보. 네 번째, 강박적인 사고. 다섯 번째, 원인, 결과의 착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지적 명확성을 나타내는 내담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로 분류될 수 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얘도 들어줘야겠죠? 자,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규준 참조 검사. 자, 상대평가죠? 자, 상대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개인의 점수와 타인의 점수를 비교해보는 것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심리검사나 수능 이런 것들이 이제 규준 참조 검사인 상대평가다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준거 참조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평가겠죠? 자, 절대평가를 해보는 것으로 개인의 점수와 기준 점수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로는 국가 자격시험 등 우리 보는 직업상담사도 준거 참조 검사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심리검사의 분류에서 극대 수행검사의 습관적 수행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 2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극대 수행검사란 일정한 시간 내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인지적 검사이고요. 지능검사나 적성검사가 해당합니다. 자, 습관적 수행검사는 뭐냐?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죠.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적인 행동을 말 그대로 보는 거고요. 검토하는 정서적 검사이다. 해서 파트별로 이렇게 키워드별로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는 성격검사나 흥미검사 등이 습관적 수행검사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에서 준거 장면에 따른 분류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의 장면 검사입니다. 자, 실제적인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두고요. 그 장면에서 수검자의 수행과 성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모의 장면 검사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장면은 수검자의 실제적 생활 상황 또는 작업 장면에서 수행하는 행동과 그 결과를 측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의 장면과 실제 장면의 큰 차이라고 보면 사실은 그 상황을, 그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냐 아니냐 그 차이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경쟁 장면 검사입니다. 자,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문제 또는 작업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되 특히 경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검사다. 자,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경쟁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3가지, 준거 장면에 따른 분류 3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20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직업 정보 중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6가지 준비해놨는데 편하신 거 5가지 외우시면 되겠죠? 첫 번째 정규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숙련기간, 세 번째는 직무 기능, 그리고 네 번째 작업 강도, 다섯 번째 육체 활동, 여섯 번째는 작업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외우시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하면 정규교육이죠. 그리고 교육을 하려면은 얼마나 숙련되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숙련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직무를 해야 되는지, 기능이죠. 그리고 그 직무의 강도는 어떠한지, 작업 강도를 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작업의 환경은 어떠한지. 그래서 이렇게 저는 5가지를 외웠는데, 자, 편하신 것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산업 분류 개요 중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정의를 쓰시오. 자, 이 문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다. 자, 이게 핵심이죠. 생산단위의 집합이다. 근데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 바로 산업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산업활동은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각 생산단위가 자원, 노동이나 자본, 원료 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활동 과정을 우리는 산업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영리적이거나 이제 비영리적인 활동까지 포함합니다. 단, 가정의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업분류죠.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정의이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및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 산업활동, 산업 분류의 정의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 꼭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명칭의 A 적성 검사와 B 적성 검사를 두 번 반복 실시했는데 두 검사 점수가 차이를 보여 이 사람의 정확한 적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동일명의 유사한 심리검사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 5가지를 쓰시오. 자, 이 검사의 문제인 거죠. 자, 이 유형 문제 우리 전 영상에서도 나왔었죠. 자, 내용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검사 시행 기간의 차이. 자, 요것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검사, 재검사의 단점이죠, 이거. 기간의 차이가 너무 길면은 이 신뢰도를 잃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검사 환경의 차이. 세 번째, 문항의 반응수 차이. 그리고 문항 수 차이, 문항 난이도 차이, 그리고 문항 속성 차이, 그리고 응답자 속성의 변화입니다. 자, 7가지 중에 5가지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3번, 4번, 5번, 6번 이 문항 관련된 내용들 묶어서 외워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편하신 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노동부 성격검사는 성격의 5요인 모델 빅5에 근거하고 있다. 5요인을 쓰시오. 추가로 설명까지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5요인 모델 우리 1차 필기 시험 보실 때 외웠었죠? 외호, 성, 정, 경 이렇게 해서 외웠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한번 이제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자, 외향성이죠? 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려는 정도로 우리 외향성이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이죠. 자, 그리고 성실성,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그 단어를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5번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 호기심, 경험에 대한 개방성, 포용력의 정도를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외호 성정경 외워주시고 단어를 유출해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기법 6가지만 쓰시오.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사용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세 번째, 저항감 재인식하기. 네 번째,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5번째, 의미 있는 질문 던지기. 6번째,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가 자, 우리 상담 기법 6가지다. 자, 상담 기법 6가지를 제출하라, 쓰라 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요거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리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5가지를 쓰시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의 참신성, 참신성이죠. 문항의 구조화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난이도, 그리고 적절한 문항 구성, 그리고 문항의 변별도죠. 자, 그래서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은 참군한 문변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군한 문변이 바로 심리검사 제작에 필요한 예비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5가지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